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법상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문제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기간 계산이라 그러면 그 흔히들 말하는 이제 초입 불산입을 가장 많이 생각하죠. 이게 일반적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민법상 이제 기간 계산의 원칙을 초입 불산입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10일 후에 이제 뭔가 이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뭐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0일 후라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이제 기간 계산의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일 불산입 원칙이라 그러면 이제 1월 1일 첫째 날은 이제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10일 후라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꼽아서 계산을 하거든요. 1월 1일은 초일 불산입이고 1월 2, 3, 4, 5, 6, 7, 8, 9, 10, 11 1월 11일이 되는 날 1월 11일의 24시가 이제 10일 후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026년 1월 1일에 내가 이제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10일 후에 그것을 갚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약정했을 경우에 10일 후라는 의미는 2026년 1월 11일 24시까지 그 돈을 이제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이제 날짜 계산의 기본이라는 이제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는 건데, 세법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간 계산을 이제 민법의 규정, 그러니까 초일 불산입 원칙을 준용을 하고,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는 식으로 이제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디 뭐 행정기본법인가 어딘가에 이제 년월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을 예를 들어 뭐 10일 후에 지급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뭐 한 달 후에 지급하십시오, 열흘 후에 지급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초일이 이제 불산입되지 않고 산입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1월 1일 날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1년 뒤에 돈을 이제 반환받아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1년 후에 돈을 반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초일이 산입되면 2026년이 되겠죠.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돈을 반환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초일이 불산입되면 2027년 1월 1일까지 그 돈을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제 초일 산입 연년일로 정할 때 이제 소일 산입이라고 그러면, 그런 의미는 이제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6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게 그냥 뭐 하루 이틀 차이가 이제 뭐 크게 중요한가, 좀 미리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은, 이게 실제 문제되는 사례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례였냐면, 토지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토지 무상 사용 이익에 따른 증여세가 무엇이냐, 그 토지를 무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냐면, 토지 위에 건물을 이제 건축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게 이제 대표적인 토지를 사용하는 예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하고 이제 건물 소유자하고도 다르거든요. 건물인 경우에는 그게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거래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집합 그 아파트나 이제 복합 상가, 소유주가 잘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가를 이제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말고 일반적인 건물은 이제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죠. 그래서 특수 관계인 간에 이제 토지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예가 뭐 아버지 소유의 땅 위에 아들이 그냥 집을 지어서 그 아들 소유로 건물 등기를 하고, 그렇게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거나 뭐 그걸 이용을 하는 경우에 그 토지
지료 상당에 대해서, 지료라는 게 이제 토지 사용 이익이죠. 토지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경우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증여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이제 규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토지 무상 사용 이익에 따른 증여세 과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그 5년치를 향후 5년치를 지금 이제 무상 사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향후 5년치가 이제 발생한 것으로 땡겨와서 과세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2026년 1월 1일에 이제 그 건물을 건축해서 사용 승인을 받고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제 건축을 공사를 하는 시점부터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2026년 1월 1일부터 토지를 사용합니다 라고 되었을 때,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5년까지는 이제 2006년, 7년, 8년, 9년, 10년, 2030년 12월 31일까지 분의 토지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해서 2026년 1월 1일 시점에 이제 향후 2030년까지니까 향후분까지죠. 이제 향후분의 이제 토지 무상 사용 이익을 2026년 1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 해서 5년치를 미리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보통 이제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에 뭐 5년만 소유하지 않죠. 건물이 이제 뭐 5년만 소유, 뭐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5년보다 단기 기간 동안만 이제 건축물이 이제 잔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뭐 주택을 건축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30년은 소유하게 되겠죠. 30년을 소유하면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무상 사용 이익이 발생할 텐데, 그 토지를 예를 들어 처음 사례에서 이제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제 이전하지 않는 한 30년 동안 토지를 무상 사용 이익한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계속 이제 그럼 언제 다시 그 5년치를 땡겨서 이제 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언제 다시 또 이제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됩니까? 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뭐 아까 말씀드린 사안 같은 경우에 2030년 12월 31일에 종료가 되었으니까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소유를 한다면 2031년 1월 1일부터 다시 이제 그 시점에 향후 5년간 2031년 1월 1일에 이제 그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법 규정,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는 이제 그 5년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지난 경우에 그 5년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부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2021년 1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이제 5년간 점유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그때 2025년 1월 1일 시점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되는 건데, 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이제 증여받은 경우에 10년치를 합산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합산해서 과세하는 이유가, 증여세도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산해서 과세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줄이는 그런 플래닝이, 절세 행위가 너무나 용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절세를 막기 위해서 합산과세 규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증여세 세율이 이제 10%, 20%, 30%, 40%, 50% 이렇게 가는데, 5억을 증여했을 때 뭐 20% 세율이 적용되고, 이제 1억을 증여했을 때 이제 10%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5억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 1억씩 5번을 나누어서 증여하면 5억에 대한 10%의 증여 세율이 적용돼서,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됐는데, 5억을 한 번에 증여했을 경우에는 20% 세율을 적용해서 1억 원의 증여세가 계산이 되니까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냥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가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하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산과세를 하고, 이제 합산과세를 함으로써 그렇게 잘게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단을 하죠. 그렇게 이제 합산과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 무상 사용 이익에 따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잘라서 이제 미리 향후분이 토지 무상 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합산과세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이제 2016년으로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계속 이제 점유를 한 경우를 상정을 해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건물을 소유를 위해서 토지 사용을 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2016년 1월 1일에 5년치를 미리 이제 증여세를 납부하겠죠. 2020년 12월 31일까지 점유한 것으로 보아 2026년 1월 1일에 토지 무상 사용 이익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리고 이제 2021년 1월 1일에 다시 이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고, 또 2026년 다시 1월 1일에 다시 2030년 12월 31일까지 점유한 것으로 보아 이제 증여세를 납부하는 그런 형태가 될 터인데, 이제 10년 합산과세 규정이 있다 보니까 2026년 1월 1일 날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점유한 것만 이제 합산해서 이제 증여를 과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2026년 1월 1일에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토지 무상 사용 이익에 따른 증여세 자진 신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점유한 것으로 보고 점유한 것의 분에 대해서만 이제 합산 신고를 하면 10년치가 되는 거죠. 2026년 1월 1일에 대한 이제 토지 무상 사용이익에 따른 증여세 신고에 대해서는 그 2030년 12월 31일까지 토지 무상 사용 이익에 따른 증여 이익을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10년 합산과세가 원칙이라고 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직전에 신고한 토지 무상 사용 이익에 따른 증여세 신고분만 합산과세해서 이제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실제 신고를 한 경우에 이제 세무서에서 그게 아닙니다. 2016년 1월 1일 분도 같이 합산 신고를 해서 과세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례거든요. 이게 단순히 신고 시점만 보면 이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이제 2026년 1월 1일 시점 현재의 과거 10년치의 이제 증여를 전부 합산하다 보면 이제 2016년 1월 1일 분이 이제 2026년 현재 시점에서 이게 10년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2016년 1월 1일 신고한 것도 이제 2026년 1월 1일 현재 시점에서 딱 계산을 해보면 딱 10년치 되는 거죠. 10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6년 1월 1일 날 신고한 것도 이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10년치 합산과세가 원칙인데 2016년 1월 1일부터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는 10년치 합산과세가 아니라 15년치 합산과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2026년 현재 시점에서 신고를 하는 것은 2030년까지 이제 무상 사용 이익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2021년부터 점유한 분에 대해서 합산과세 하면 족한 것이지 10년치 합산과세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2016년 1월 1일부터 이제 점유한 것에 대한 과세를 그것도 합산과세 해야 된다 그러면 10년치가 아니라 15년치가 이제 합산되는 게 분명한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2016년 1월 1일 신고한 것은
10년 범위 밖이라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이제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같거든요. 그 일단 법원은 하급심 법원은 2016년 1월 1일에 신고한 것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이제 보긴 했습니다.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긴 한데, 근데 단순히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10년치 합산과세의 원칙인데 15년치 합산과세의 결과가 되는 그런 게 좀 합당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왠지 15년치 이렇게 합산과세되는 이제 결과가 되는 것은 점유 개시 시점은 이제 초일 불산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시점에 세법 규정에 그 5년 경과한 날이 다음 날부터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초일을 산입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니까 좀 그렇게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기간 계산의 초일이 이제 기준이 좀 일관되지 않으면 이제 그 15년치도 이제 합산해서 과세할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걸 일관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언제 어떤 경우에서나 10년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이제 그 세법 규정, 그 상수법 시행령 규정에 그 5년치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한을 개시한다고 보는 것은 이게 앞단에서 이제 초일 산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애초에 점유와 개시한 시점에 대해서는 초일 불산입, 뒤에 이제 갱신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초일 산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이제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고, 이제 정확하게 하루 때문에 10년치가 아니라 15년치 합산과세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법원 판단은 이거를 10년치 토지무상 사용이익에 따른 증여세 합산과세는 10년치가 아니라 15년치로 봤다는 게 일단 좀 해석론으로서 이제 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하급심 법원 판례 입장이다 라는 게 이제 일단 의미 있는 포인트긴 하고, 이게 이제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서 상급심에 대해서 상급심에 가서 이제 어떻게 판단될지는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좀 딱 집어서 이야기를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기간이 하루라는 기간이 남아서 그거를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는 아마 이제 초일 불산입 혹은 초일 산입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좀 그래도 좀 일관되게 적용돼서 좀 10년 합산과세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냐라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또 향후에 또 어떻게 법원 내에서 입장이 정리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또 법원이란 게 뭐 1심, 2심, 3심 가면서 결론이 바뀌는 부분도 충분히 많은 부분이니까, 세금 사건에서 좀 향후에 어떻게 사건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